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이미 일부 교육부 학교들을 중심으로 가을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다음 주 들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이 가을 학기 개학을 맞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상황이라 학교는 물론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은 시점인데요. LA 통합교육부의 가을 학기 방역 대책을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LA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봄 학기에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 우선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 수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속 학교가 아닌 교육부 통합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게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먼저 그거를 노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보다는 대면 수업이 훨씬 학생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도 더 수월하게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교내 방역 수준은 대폭 강화됩니다. 비행기 안에 에어필터하고 거의 수준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 데일리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코비드-19 테스트를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주 저희가 학교에서 코비드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그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12세 이상 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방역 기준은 저학년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쿨버스 방역 기준도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고 캠퍼스에 방역 전문 요원도 배치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철저하게 그 소독 방역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시엔달 라푸엔테 교육부는 지난주 이미 가을 학기에 돌입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육부는 오늘 가을 학기 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 LA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에 돌입하며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교육부들이 가을 학기 수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을 학기 대면 수업에 돌입합니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방역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며 학부모들의 안심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교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전체 감염자들 중 델타 변이 감염자가 25%나 증가한 83%를 차지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 델타 변이 감염률이 지난 주말 전체의 83%로 급증했으며 확진자는 전주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는 70%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감염률과 양성률,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지난 28일 동안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지구는 모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높은 전염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전반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포함해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 1일 평균 확진자는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심각한 지역에서는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환자 수는 올해 초 겨울 대유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연구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뒤에도 신체, 정신적인 장기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국 정신의학 전문지 랜시 사이키아트리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사람의 3분의 1이 6개월 안에 신경 또는 정신적 질환을 보였습니다. 아칸소 리틀록 상담소의 보니 필립스는 코로나19 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인간관계와 직무 능력 등에 영향이 생겨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염자들에서 인지 능력, 주의 산만 등이 보고되면서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 뇌질환 유발 가능성을 연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정식 승인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식 승인이 이뤄지면 향후 민간 차원에서도 백신 의무 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어제 NBC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2-3주 안에 현재의 긴급 사용 승인 백신 중에 정식 사용 승인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8월 말까지는 승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대학교 캠퍼스와 일반 비즈니스 업체들까지 백신 의무 접종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언급한 첫 번째 정식 승인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나오면 접종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의무화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디즈니랜드, 월마트, 타이슨 푸드사 등은 특정 시한까지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페이스북도 모든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회사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시위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백신에 대한 FDA의 정식 승인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아케디아의 한인마켓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백인 남성이 매니저와 말다툼을 벌이다 쫓겨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인 여성 이용객들까지 나서 저지했는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져나가며 아줌마라는 단어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케디아에 있는 한 한국마켓입니다. 마켓 매니저와 백인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자 손님으로 있던 한인 여성이 매니저의 편을 들어줍니다. 백인 남성이 한인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자 마켓 매니저는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합니다. 이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마켓 안에 있던 한인 여성들이 합세해 백인 남성에게 대응합니다. 지난 토요일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리고 앵그리 아시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인 유명 블로거 필 유씨의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4만 회가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으며 댓글만 해도 1,700건이 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백인 남성이 업소에 들어왔고 업소 측은 이 남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이를 거부하자 매니저와 말다툼이 시작됐고 한인 손님들이 합세하며 싸움은 커졌습니다. 결국 한인 여성 손님들이 마켓 측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백인 남성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사들 역시 앞다퉈 기사를 다뤘습니다. 한 지역 신문은 아시안마켓에서 매니저와 아줌마들이 마스크 착용을 부정하는 백인을 상대했다는 기사를 내놓으며 아줌마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 트위터는 댓글에 자신이 아줌마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아줌마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 트위터는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가족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한국 여성들과는 부딪히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인해 한인 기혼 여성인 아줌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편의 영상은 한인들의 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2년 전 코로나시에 있는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비번 경찰관이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몸싸움 끝에 총격 사살해 사건이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가주검찰이 2년 만에 해당 경관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오늘 올해 31살의 전직 LAPD 경관인 알레한드로 산체스를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지만 총격 당시 제압이 아닌 사살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체스는 현재 15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리버사이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년 전 당시 사건은 주말 아버지 날을 앞두고 발생해 충격이 컸습니다. 비번 경관 산체스는 시식 코너에서 시비 끝에 32살의 케네스 프렌치를 총으로 사살했는데 숨진 프렌치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관은 당시 프렌치가 자신의 18개월 아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만큼 정당 방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같은 해 8월 리버사이드 카운티 대배심은 산체스의 총격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기소를 기각했지만 지난해 경찰위원회가 불법 총기 사용이라며 산체스의 해고를 결정했고 이후 오늘 가주 검찰이 산체스를 고의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표결이 빠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찬반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투표에서 찬성 67대 반대 27로 토론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에 초당적으로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최종 표결에서도 현재의 표가 유지될 경우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게 됩니다. 이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은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계획 법안을 조정해 도로와 교통, 광대역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1조 달러 규모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1조 달러 예산안과는 별도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처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법안 1조 7천억 달러를 포함해 공화당과 이견이 있는 의료보험과 보육, 교육 지원 예산을 따로 통과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데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관련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안의 경우 아직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화당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 건의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뉴욕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최측근 참모까지 사임하면서 향후 입지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어제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최측근인 멜리사 드로사 비서실장이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로사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보좌관으로 합류한 이래 2017년부터 비서실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로 쿠오모 주지사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아온 핵심 참모로 분류됩니다. 드로사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의 시간은 감정적,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해 주지사 논란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밝힌 주 검찰 발표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동료 주지사와 의원들까지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참모까지 자신의 곁을 떠나면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다음 달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8회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두가 함께 일어나자는 뜻의 Rise Together입니다. 최근 늘어난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CBB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로 엠코 레스토랑 퍼니처와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 등 여러 한인 기업들이 후원에 나섭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